백전백승천기대요 제19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자유를 사랑하는 11월생 닭띠, 또 섬세하고 강인한 12월생 닭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닭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술생, 또 해생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말이죠. 그다음엔 이걸 끝나고 경전으로 들어갈까, 뭐 열반경 정도로,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백전백승천규대에 이어서 좀 깊은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생월에 따른, 생일에 따른 이런 역량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만큼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열반경에 대해서 하는 게 안 낫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어떻게 됐든 닥치 11월 12월생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에 있는 한 구절 한 개송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왈 사견위 치명 견득사이지 사경 상사의 기가이의 니라나 자장이 말을 했어요. 선비는 위급함에 닥치면 목숨을 내놓고, 우리 일반인들은 목숨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 전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게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뭐 세계에서 그 단합이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이 제일 잘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외국에 나가 있다가도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뭐 나라를 위한 어떤 애국심의 표본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일 수도 있죠. 또 재물을 보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 우리는 재물이 생기는 일이라면 별의별 거 다 해요. 공무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부터 챙기기 바쁘지요. 원래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의무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 고사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 바쁘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이게 정말 바른 건가? 저 사람들이 이러한 기회를 잡았을 때 자기 뭐 한몫하려고 저러는 게 옳은 공무원의 자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러움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 뭐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안 지켜도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제사에는 공경함을 잊지 않고, 상사에는 어려운 일, 슬픈 일을 겪었을 때는 슬픔을 다할 수 있으면 괜하니라 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쉬운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화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네 가지가 모두 공자의 근본 사상이자 교훈이다. 물론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너무 낡은 것이다 라고 해서 공자를 퇴치해야 된다, 공자의 가르침을 퇴치해야 된다, 이게 뭐 어느 시대의 얘기냐 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서 공자 시대가 됐든 뭐 20현재 뭐 1세기, 2세기, 뭐 23세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마저 상실시켜 버리면 이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하고도 다르지 않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14편의 현문편에도 보면 이득이 눈앞에 닥치면 그것이 의로운가 불의로운가를 먼저 살피고 나라가 위태로움에 처하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할 줄을 알아야 비로소 참다운 선비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 실제 지금 사회에서 접하는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무슨 뭐 높은 직위에 책정된 사람들이 보면은 부동산 가지고 장난은 더 많이 치고 소유는 더 많이 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에 대한 특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누리고 있고 또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친인척 해서 뭐 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면 다 이끌어 가지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축적시키는 분들이 적지 않죠. 물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네 어떤 여건을 확보시키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가 있지 않느냐. 시장은 뭐 새로 공항을 개발하는데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가족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건 미리 알고 다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스포츠 분야를 봐도 뭔가 보이지 않는 뭐 암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뭐 친근, 친하고 안 친하고를 생각해서 뭐 어떤 공명정대한 여건을 떠나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역량과 합류가 되면 착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뭐 학교의 선수들 뭐 대학 가는 것도 보면 뭐 이미 얼마를 뭐 주느냐에 따라서 뭐 선정을 하기도 한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또 뭐 예체능 분야에 보면 얼마만큼 뒷거래에 의해서 뭐 상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가 정해진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뭐 제가 겪은 바에 의해서도 뭐 무슨 상을 탄다든지 하려면은 거기에 미리 보이지 않는 거래가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자, 이런 걸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세상이 썩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씁쓸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과연 이런 것들이 현존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물론 저 입장부터 제가 그런 여건이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저 역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강력하게 냉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눈은 차면서도 자기를 보는 관점은 관대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뭐 조고각하라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뭐 선지식의 말씀에는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그 세상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자, 어떻게 됐든 이제 우리가 닭띠 11월생, 12월생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 수도 없이 쓰지요. 일단 우리가 오행으로 놓고 볼 때 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천간도 음으로 형성이 돼서 을, 정, 기, 신, 그 다음에 개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60갑자 가운데 의류생, 정유생, 기유생, 신유생, 계유생을 만드는데 의류생은 지금 뭐
보면 77, 65, 53, 41, 그 다음에 29.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일단 닭띠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삼재 기운이 있는 그런 띠다. 그래서 올해 뭐 삼재가 나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재 기운이 소멸이 되려면 겨울의 추위가 3개월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 들어오기 전에 한 달 전서부터 나가고 한 달 정도, 적어도 한 보름 정도는 그 추위가 이어가는 것과 같이 삼재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3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약 만 4년 정도, 5년에 걸쳐서 기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우리가 추나 추동의 어떤 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연령적으로 추나 추동의 기운을 놓고 볼 때에 바로 의류생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정유생은 여름에 해당이 되고 기유생은 이제 봄에 해당이 되고 신유생은 봄으로 접어드는 뭐 입춘이 지난 이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 계유생은 한겨울에 혹한기에 해당이 되는 연령이다. 그래서 삼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 띠생보다 조금 불리한 기운이 형성이 된다. 그 반면에 홀수로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이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어떤 뭐 시험을 본다든지라고 하는 자리 변동의 기운, 또 승진을 한다, 좌천을 한다라고 하는 기운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이런 영향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의류생은 정랑이라는 기운이 있어서 사실 가을 기운이라 좋은 때지만 정랑이라는 기운이 막을 수도 있고, 또 기유생은 천랑과 정랑이 들어가지고 또 봄에 아주 좋은 기운이지만 그 기운이 조금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요. 또 계유생은 사관과 파가가 드는데, 자, 사관과 파가가 든다라고 하면 29세, 뭐 89세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위험한 기운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 삼재에다가 자 29, 30, 31가 겨울의 기운이기 때문에 약한 때란 말이죠. 이때 사관과 또 파가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우리가 천기대요의 어떤 여건으로 놓고 볼 때에 11월생 닭띠는 굉장히 고지식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 기운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 부부궁을 보면 중처라 아내가 거듭되는 기운이다. 그래서 가정이 사실 꾸려나가기가 조금 힘든 기운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상대를 만나면 또 괜찮아지겠죠. 또 이런 걸 무너뜨리는 인연이나 합의되는 자손을 얻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혼자의 기운으로 보면 이럴 수 있는 영향이 조금은 있다. 또 인정이 많은데 어떻게 되면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막 기운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는 태생이기도 하다는 얘기. 자, 이달의 태생은 나이가 든다 해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과 감수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에게 농락을 당하면 화가 나서 결사적으로 반론하고 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매력적인 애교로 보여지는 영향이 있기도 하다. 이제 그만큼 순수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유를 사랑하는 모험가이다. 한 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자신이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을 찾아 행동을 한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이 날카롭고 또 유행하고 있는 놀이나 패션은 남보다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려고 한다. 유행에 좀 민감하고 센스가 있어서 빠르다는 얘기죠. 또 친구들이 많으며 뒷받침해 주는 지원자도 있다. 그러나 단점은 마음이 좀 잘 변하고 실증을 잘 내는 편이라서 사회에 나가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주위의 신용을 잃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게 될 그런 우려도 있다.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이야기에 감정의 변화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용두삼이라든지 쉬덥고 쉬 식는다라고 하든지 또 빨리 더운 게 빨리 식는다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비유의 용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다는 얘기. 취미를 위한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취미를 한다 자기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낭비라기보다도 쉽게 잘 쓴다는 이야기죠. 죽지 않은 능력도 소용이 없게 되리라. 죽지 않은 능력이 있지만 기분에 따라서 씀씀이가 커지면 그런 능력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 변화를 추구하는 기분이 강하고 연애나 결혼 생활도 갈등이 많은 편이다. 빠른 속도의 흥미를 나타내는 것은 이달 태생의 특성인데 그런 만큼 사고, 생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프리라이터, 또 디자이너 등이 적합하고 관리나 법조계, 또 독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 의사, 카운슬러 등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자, 탤런트나 연예인들 보면 김순경 씨, 박순조 씨, 진기욱 씨, 안정훈 씨 등이 이달 태생이다라고는 하는데요. 자, 남성은 애정적인 면에 극단적으로 담백하고 독신주의자가 많은 것도 커다란 특징이다. 애정적인 면에 굉장히 담백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의외로 유머와 위트에 찬 이런 따뜻하고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 상당히 애정적이라는 얘기죠. 여성은 남성과는 반대로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소 유이성을 필요로 한다. 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남성은 드문데 여성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성은 의지가 강하고 성격이 쾌활하며 작은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용띠의 4월생 여성이 좋다. 용띠의 4월생 여성은 구변술이 좋고 대단하지요. 근데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어요. 또한 여성은 여행을 좋아하고 감각적인 판단으로 행동을 하는, 그렇죠. 본인이 여행을 좋아하고 감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또 만나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말띠의 8월생과 만나면 좋다라고 했는데 말띠의 8월생도 보면 굉장히 좀 고지식한 스타일의 성품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명리 쪽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자연의 이치학으로 놓고 보면 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유생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월을 떠나가지고 문화기가 들어가는 토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죠. 여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성은 자기가 금의 영향이기 때문에 수의 영향이 있는 사람. 쉽게를 들면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적은 사람을 만나면 보편성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서너 살 이상 더 많은 사람을 또 더 아래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아기를 낳을 때에 가족 계획을 잘 해서 바로 인연의 극을 없애주는 이런 자손을 얻으면 또 굉장히 원만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명리 쪽으로 바라보는 기운보다 인연학적으로 바라보는 기운이 훨씬 여러분들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명리학으로 따져보는 궁합이란 자체는 사실은 50%도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응용해 보면 5%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궁합을 따지면서 좋다 나쁘다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이성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첫째 바탕이 사랑하는 사이에 되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제가 메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근 20년 가까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불자가 있어요. 지역에 합창단 총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애기들이라니까 굉장히 어린 사람인 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애기들이다라고 하면 30, 40대, 50대도 애기라고 해요. 저보다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그냥 습이 돼가지고 그냥 애기들이라 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애기다라고 하는 건 이제 30대 좀 중반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미국에서 의사를 하거든요. 의사. 아버지도 의사를 하고.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여자를 선을 봤어요. 근데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인데 그 애기들은 전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생활상이 평소에 굉장히 모범적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한국 여성을 선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와서 공부한 사람 몇 번을 선을 보고 만났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괜찮은 사람이 와서 지금 미국에서 그 영어를 공부한다고 잠깐 들어와 있다가 뭐 스님, 비구니 스님의 소개로 만났는데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 결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하고 둘이 찍은 사진도 보내오고 생년월일도 다 보내왔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2년하고는 상당히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2년하고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만나서 어떻게 알겠느냐, 한두 번 더 만나보고 진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무리 명리학으로 뭐 궁합이 좋고 뭐 인연학으로 잘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또 집에 있어도 상대방이 퇴근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럼 잘 선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요,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돼야 되느냐, 내가 당신 대신 목숨도 불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형성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 들어놓고 뭐 잘못되게 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또 일반 여성분들이 뭐 남자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혹해가지고 거짓말로 뭐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고 누구 집안에 그룹 집안에 뭐 아들이다 뭐 이렇다면 혼박 빠진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은 뒤에 뭐 명예를 보든 학벌을 보든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물론 제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재주가 많으면 덕이 적다는 얘기인데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8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박 굽는다라고 해요. 근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요, 박복한 경우가 많은 것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선을. 뭐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면 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본연 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안 한다는 얘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나 운동적인 면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어떤 마음의 각오로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지요.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8가지 재주 가진 사람은요, 한 가지에 전념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뭐 하긴 뭐 어떤 분은 자격증을 뭐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뭐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아무래면 한 가지 깊게 파는 게 낫겠어요?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낫겠어요? 장단점은 있겠지만은요, 잘 알아서 사람에 따라서 근기가 다르니까 활용을 하고요. 다음 이제 섬세하고 강인한 12월생 닭인데요. 12월생 닭을 우리가 천지대요 정도로 엮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의류생은 12월생이에요. 천랑 8패 대패가 있어요. 상당히 좀 운기가 약한 대생이죠. 77세 하면 뭐 17살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7살 의류생 닭띠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흔들림이 굉장히 많을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생이 천랑 대패가 있어서 정유생 역시 힘들고요. 물론 뭐 12월생이기 때문에 음기가 뻗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년, 월, 뭐 천부가 다 음기가 뻗어요. 천간이나 또 지지나 월까지 음기가 뻗으니까, 음기가 뻗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적인 면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유생이 육합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유생이
천랑이 든다. 천랑이 든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면 무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승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을 천랑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승려나 무속인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들이 잘 풀려서 승려나 무속인이 됐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승려들이 뭐 잘 풀려서 승려가 됐겠어요? 하는 일이 안 되고 방황하고 뭐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웅장한 뜻을 가지고 출가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뭐 대부분은 웅장한 뜻을 갖고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승려의 자격도요. 교회 목사님처럼 대학 이상을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학벌로 따져보면 목사님들은 거의 99%, 100% 대학 다 나왔지만 우리 불교의 승려로 따져보면 안타까운 게 대학교는 고사하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참 열의를 내서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 사회적으로 공부하기 싫어서 나태한 사람이 뭐 머리 깎고 승복 입는다고 공부 잘 하겠어요? 자기의 근성이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책줄이나 좀 볼 줄 알고 사회 지식이 있으니까 좀 빠른데 승려들은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렇다고 뭐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자, 이달의 태생은 남을 지켜 세우는 데는 상당한 일가견이 있다. 상대의 인품을 알아내고 마음을 잡는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받으면 다소 무리한 여건도 거절을 할 수 없게 된다. 12월생 닭띠여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고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흔하다. 특히 가족에게는 헌신적인데 어릴 때부터 부모와 사별을 했다든지 양친이 이혼하는 등 가족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다. 닭띠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아요. 또 화목한 가정에 대한 동경심이 남보다 굉장히 강하다. 표면적으로는 느긋하고 낙천주의적인 인상을 주지만 한번 정하면 꼼짝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이런 면도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인 병에 너무 예민해서 시달릴 염려도 있다. 다 음으로 돌거든요. 또 자기 나름대로 기분 전환을 하는 이런 긴장 해소 방법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요. 뭐 아니면 뭐 수집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이런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조심성이 장점인데 또 그래서 재빠른 판단을 필요로 하거나 개발적인 직종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조심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발성이나 창조성이나 모험성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무적인 처리는 꼼꼼하면서도 빠른 편인데 그래서 비서나 매니저, 경리나 총무관계 등의 일에서 자신의 수완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아나운서, 정치가 등 사소한 재간으로 뛰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 등이 적합할 것이다. 탤런트 최정화 씨, 권상근, 박영미 가수지요. 박재현 씨, 옛날에 동봉철 씨 야구 선수였죠. 또 뭐 신이도 김명기 씨 등이 이달 태생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태생들이 보편적으로 학교 성적이 나쁘지도 않은데요. 사회에 나와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일도 하게 된다. 굉장히 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성과의 생활은 매일 다른 화제 분위기 등 적극적인 생활을 즐기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정다감하고 즐거운 생활이 될 것인데 다소 자식복은 적은 편이다. 자식복이라는 게 있을 게 있어요.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은데 바라는 대로 되면 자식복이다. 요즘 세대가 변해서 자식한테 뭐 바라는 마음 지닌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잘 돼 나가면 그것으로 행복한 거고.
또한 설령 뭐 부모의 어떤 뜻대로 아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나가야 하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세상을 개척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에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뭐 옛날처럼 뭐 우리가 뭐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성공했다라고 하고 뭐 안 들면 뭐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오대요. 뭐 연대를 졸업했는데 뭐 이건 뭐예요? 도배에 바르는 도배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렇죠. 뭐 학벌이 무슨 소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뭐 어떤 학벌보다는 자기 능력 위주의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성을 띠는 것. 이게 또 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올림픽에 나간 어린 학생 하나 가운데 학업을 중단하고 실업팀으로 운동을 전적으로 하고 싶어서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따라 학교를 중단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뭐 왕따 당하고 사고 당하는 것보다는 자퇴하고 그냥 검정고시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조직적이나 이런 제도적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애기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또 저희 불자 가운데서도 누구 학교 자퇴한다라고 해서 왔길래 그냥 엄마 인생 아니고 자식 인생이니까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당신 스님 맞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기 인생은 애기 것이니까 애기 편한 대로 해야지 부모 뜻대로 만들었어야 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화가 나서 갔어요. 반욕하다시피. 근데 뭐 한 1년, 2년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불자였단 말이죠. 왔길래 그 애기도 왔어요. 그래서 아가 이제는 아가라니까 갓난 애기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제 20살 넘었죠. 아가 이제는 그만큼 쉬었으니까 스님이 볼 때는 뭐 대학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자기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내가 얼마만큼 녹슬었나 안 슬었나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아. 해가지고 검정고시 볼 수 있으면 봐. 그랬더니 한번 봐볼게요. 그러더니 평균 92점인가 나왔어요. 검정고시. 그리고서는 나와서 이젠 대학 가고 싶은 생각 없어? 대학도 한번 가봐야지. 캠퍼스도 한번 밟아보는 거 괜찮지 않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죠. 부산 쪽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학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미안하니까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원망스럽고 애기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안 그래요. 사람에게는 길이 다 있어. 방법이 다 있고 내 방법만 옳은 거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지만 훌륭한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있고 애기는 애기 인생이 있잖아. 막상 선생님하고 관계, 왕따 관계. 학교에서도 뭐 전교에서 10등 이내 들었던 애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들이 인성적으로 사실 제대로 마음이 갖춰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선생님들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냥 지식장사. 저는 이렇게뿐이 안 봐요. 왜냐하면 글자만 가르치지 정말 그 아이의 어떤 어려운 문제 형성이 됐을 때 부모와 같이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간혹 뭐 사고 나는 거 보면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면 저런 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겠지만요. 사실은 옛날에는 학교가 제 부모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요즘은 부모의 역할을 하기보다도 뭐 지식장사 하잖아요. 먼저 배워서 그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급받고. 심지어 그런 선생들이 뭐 몰카도 설치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만아웃제도 시켜야죠. 2번 다시 교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게 만들어야죠. 학원 같은 거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장사는 2번 다시 못하게 해야죠. 문제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첫째는 인성부터 갖춘 사람을 선생으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인성은 바닥인 경우 많죠. 청바지나 입고
티셔츠나 입고 조폭도 아니고 애기들 앞에서 옷차림새 행동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모범이 돼야 되는 것이 원래 선생의 자세죠. 자, 남성은 정직하고 친절하고 밝고 총명함이 있는 개띠 10월생 여성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자, 개띠 10월생. 자, 청년 결백하지요. 또 여성은 정신이 건전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돼지띠 8월생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기 아집이 좀 강해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인연학적으로 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기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 자,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재주를 감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재주를 덮어두고 묻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자랑하거나 뽐내지 말고 겸허하게 노력을 더하라는 것이다. 재주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죠. 다만 재주가 있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재주나 머리만을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박복한 원인이 되고 불행을 초래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요, 늘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리라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나태할 줄 모르지만 사실은 내일은 내일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모레는 모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주어진 시간은 오늘은 오늘뿐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금년도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날들이에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실성을 쌓아나가서 여러분들 목표하는 바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닭띠 11월생, 12월생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어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 19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